토론회를 가지는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MIS 교육연구회가 오래전서부터 몇 년에 한 번씩 원로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경륜을 바탕으로 한 비전, 미래에 대한 해안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세션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또 지난번에 모시지 못한 분들, 또 이번에 모시지 못한 분들 꼭 모셔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스러운 대한민국의 MIS 교육을 만들어갈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학회가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조남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각별히 존경하는 교수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우리 경영정보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선임 경영정보학회장이신 단국대학교 오재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왼편에 한국산업정보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경영정보학회도 일찍부터 많은 지원과 참여를 하셨고 무엇보다도 경영정보 분야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산업 현장에서 현장의 액터로 활약을 하시고 또 학교로 오셔가지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계신 아주대학교 이주연 교수님입니다. 예,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데이터 전략학계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영전문대학 원장으로 MBA 발전에도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경영정보학회 금년 가을학회에 조직위원장을 선뜻 맡아주셔가지고 또 가을학회 준비를 해주기로 하신 이화여자대학교의 김경민 교수님입니다. 네, 그 오른쪽에는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는 경영정보학회 현직 회장이신 황재훈 교수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이 네 분 교수님들께 제가 각본에 없는 토론을 진행하는데 선질문을 딱 한 가지만 먼저 드렸습니다. 딱 한 가지. 그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2021년 그리고 우리가 또 포스트 팬데믹 이 주제가 되어 있는데 MIS의 미래 교육은 과거와 무엇이 달라져야 할 것인가?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의 방법도 있고 교육의 주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보는 분마다 나름대로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가 다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네 분 교수님들께 한 분씩 이제 의견을 좀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네 분 교수님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유심히 이 주제를 들으시면서 교수의 최대의 본분은 교육, 연구, 봉사라고 하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도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소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교육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또 규탄 없이 얘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제 왼쪽 끝에 있는 이주연 교수님께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산업과가 이주연 교수입니다. 오늘 춘기학술에 대해서 경영적 분야 대선배님 모시고 패널 토론으로 참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경영정보학회 활동한 지 벌써 약 2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전 산업체에 20년 근무를 하다가 대학에 온 지가 약 7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 3년간 정부에서 겸직하면서 이제 근무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산학에 모두 근무를 한 경험을 토대로 산학위원 협력의 관점에서 MI에서 교육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생 중심의 교과목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근무하다가 제가 이제 2014년 대학에 와서 교과목 체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한 대학의 문제 아니야. 각 대학별로 이제 교과목을 보니까 실제 가르치는 교과목의 30% 이상이 산업체의 요구와 거리가 먼 교과목 내용이었던 것을 보고선 많이 놀랐습니다. 현재 각 대학의 교과목 체계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학생 중심의 관점보다는 교수의 지식 중심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산업체에서 오라클, SK, 포스트ICT에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그 6개월 정도의 재교육을 시켜야지만 업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융합 시대의 산업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식 MIS 교육 방식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MIS 교육은 일반적인 그 경영정보 이론 중심의 패키지형의 교육 형태로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산업별로 요구하는 ICT 기술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중점을 두는 산업융합 중심으로 ICT 기술을 접목해서 교과목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온 오프라인 혼용 방식의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교육 방식의 변화를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육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종결되더라도 교육 방식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가 강의실에서 대면식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산업체 전문가가 실시간 온라인으로다가 교육에 참여해서 실시간으로 사례를 소개하고선 학생들과 교수와 같이 토론해서 실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방식의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이제 과학기술과 산업융합 교과목을 이제 맡으면서 경험한 사례를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차의 그 주제가 로봇 산업의 미래가 이제 주체의 주제였습니다. 그 할 때는 보통 3시간 수업할 때는 1시간은 담당 교수가 이론 중심으로다가 이제 1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하고 그리고 30분 정도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원장이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정부의 정책과 이슈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산업 기업의 연구소장이 들어와서 10분씩 발표를 하고 그 끝난 상태에서 교수가 이제 주관이 되면서 결국 이제 그 산업체하고 정부하고 학생이 호정일치를 해서 토의하니까 학생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온라인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용 방식의 그런 방식을 많은 변화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간결하게 의견의 핵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주연 교수님 역시 의견을 스마트폰에 정리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간략하게 해오셨습니다. 제 옆에 지금 오재인 교수님 모범생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적어오신 노트를 점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 노트를 보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재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원래 모범생은 평소 때 공부하다가 시험 보기 전에는 휴식을 취하는데 낙제 선생님은 막판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커리큘럼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가하고 이제 교수법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큰 이슈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커리큘럼 컨텐츠적인 면에서는 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MIS 분야의 자체적인 테크놀로지 푸시 그리고 현업의 요구에 의한 디맨드 풀. 테크놀로지 푸시 차원에서는 우리 MIS 분야는 경영하고 기술 IT하고 접목 내지는 ICT 활용 분야이기 때문에 ICT 분야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쭉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혼자 해봤는데요. 이제 메인프레임 시대에서 PC 시대, 거기서 이제 인터넷 시대,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 이렇게 바뀌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도 과거에 보면 메인프레임에서 PC 시대까지는 크게 뭐 전통적인 커리큘럼 그대로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PC 시대 나홀로 PC 시대가 되면서 엔드 유저 컴퓨팅 EUC가 좀 강조가 됐던 것 같아요. 기존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커머스 이쪽이 이제 부각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현재 이제 이게 이제 타겟으로 어떻게 우리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이슈인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아까 뭐 메타버스 이야기도 나왔고 뭐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모바일 이 정도로 뭐 핵심 요소 기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빅데이터 이쪽은 통계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MIS 전공자들 MIS 전공에서 강점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AI나 오히려 뭐 모바일 이쪽, IoT 쪽은 전산이나 컴퓨터 공학하고 경합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약간 강점을 발휘하기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중에서도 우리가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 쪽으로 특화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좀 이 생각을 차별화를 하면 우리 전공의 그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우리 그 파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맨드 풀 차원에서 업계 니즈 아까 이주영 교수님 좋은 지적 많이 하셨는데 업계 니즈 차원에서는 기존에 쭉 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인터넷 시대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경영학에서는 이제 테크놀로지하고 접목된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과목의 성격을 테크니컬한 과목, 비헤이비어한 과목 이렇게 좀 쪼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카데믹한 과목, 프랙티컬한 과목 2x2로 이렇게 좀 쪼개볼 수가 있다면은 인터넷 시대까지 커리큘럼을 쭉 보면은 대충 테크니컬한 과목하고 비헤이비어한 과목하고 좀 믹스가 돼 있거나 아니 비헤이비어한 과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EIS, DSS, 뭐 엔드 유저 컴퓨팅, MSS 이런 걸로 상당히 우리 MIS 전통적인 과목이었던 것 같고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 테크니컬한 과목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 MIS 커리큘럼에서 좀 구성 비중이 좀 적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디맨드 풀 차원에서 본다면은 비헤이비어한 과목보다 테크니컬한 과목들을 많이 좀 강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봤고 그다음에 아카데미한 과목보다는 프랙티컬한 과목 그러니까 좀 구름에 뜬 이야기 그런 과목보다는 프랙티컬하게 실제로 현업에 나와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많이 좀 개설을 비중을 좀 우리
인터넷 시대하고 달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렇게 좀 바뀌면 어떠겠냐 봤고요. 또 하나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자율주행차에서 가령컨대 윤리적인 문제, 법철학적인 문제죠. 가령 직진을 할 것인가, 옆으로 차를 돌릴 것인가, 어떻게 했을 때 또 사람이 많이 다칠 수가 있는데 과연 뭘 택해야 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법철학적인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 전공보다도 훨씬 강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또 창업도 좀 늘렸으면 합니다. 기존에 보면 창업 과목을 인사조직이나 전략 쪽에서 많이 개설했는데 실제로 창업을 소비용,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우리 ICT 분야, 이제 엔트리 베리어나 엑시트 베리어가 낮기 때문에 사실 창업의 아이콘 하면 실리콘밸리 하면 뭐 ICT 창업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쪽에서 관련 전공이기 때문에 창업을 우리 MIS 분야에 맞춤형으로 이 창업을 제시하면 훨씬 학생들한테도 와닿고 더 우리의 강점인 분야가 아닌가 봤고요. 또 하나는 OR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 전 이 얘기도 지금도 쓴다고 뭐 전혀 손색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분야는 뭐 몇 달 전 이야기, 작년 이야기는 완전히 진부한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커리큘럼 중에서 뭐 트렌드란 이런 과목도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기존에 뭐 교과서 봐야 메타버스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교수님들이 별도로 뭐 핸드아웃을 별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때그때 핸드아웃 마련한 것보다도 그런 트렌드한 과목을 다 모아서, 새로 이슈가 발생하는 과목을 모아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그런 강의 과목도 하나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좀 트렌드 이 과목으로 지금 명칭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과목을 하나 좀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커리큘럼 방향은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아까 테크놀로지 푸시 이야기했는데요, 살리면서 우리의 파워를 늘릴 수 있는 디맨드 풀,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전략이나 마케팅 하신 분들이 이야기한 거 보면 요즘 다 인더스트리 4.0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거든요. 콘텐츠 우리 거예요. 근데 그걸 전략적으로 해석을 하고 마케팅적으로 해석했을 때 듣는 사람이 훨씬 편하고 재밌거든요. 전략이나 마케팅 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MIS 한 사람들이 딜리버리를 좀 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자연스럽게 교수법도 아까 저기 강의 방법, 교육 방법 차원에서도 인터레스팅하게 거꾸로 우리가 전략이나 마케팅 쪽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더스트리 4.0이나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콘텐츠 이야기를 전략으로 해석하고 마케팅으로 해석해서 재밌게 하는지, 오디언스를 끄는지, 이걸 우리가 전략이나 마케팅 한 사람들, 또 우리가 또 교수법 차원에서 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하고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여기 지금 모신 분들이 전부 다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게 될 배경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돼서 이렇게 또 모셨는데, 김경민 교수님은 학부를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셨고 지금은 경영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그래서 김경민 교수님은 또 한편 우리나라에서 MIS 교수 중에서 거의 제일 시니어 여성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요. 시니어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너무 아직 그렇지만, 예, 그런 점에서 하실 말씀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얘기해야 되는 주제가 사실 저도 참 궁금한 주제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근데 저보고 그 가장 시니어라는 이유에서 얘기를 부탁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경험한 거, 제가 학생들하고 인터랙션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드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요즘 이제 학생들이 과거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저희 학교는 이제 여학생들이 다 여학생들이니까요. 교수님 MIS는 수학 아니에요. 그 뭐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 이 MIS 쪽에서 좀 테크니컬한 걸 하지 않으면은 취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교수님, 제가 어디 학교에도 밀렸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근데 학교에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런 학교 얘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MIS 커리큘럼이 굉장히 우리가 미국에서 배웠던 그런 스탠다드한 커리큘럼이 쫙 짜여져 있는 그런 학교 출신들이 잘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 학교는 이제 어떤 그 MIS 전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영학 안에서 MIS 교수님들이 몇 과목 이렇게 해주는 식의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었다면 저희들보다 이제 조금 그 MIS 과를 가지고 전공을 가지고 하는 그 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인기가 많다는 거는 제가 그 업계에 계시는 인사 담당들하고 이렇게 가끔 만나면 조금 리얼하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이렇게 서울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들한테도. 그러니까 좀 테크니컬하고 실제 핸즈온 경험을 많이 한 학생들이 그 인터뷰를 할 때도 훨씬 더 많은 얘기를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할 수 있고 훨씬 더 그 회사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캔디데이트가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컴퓨팅 하나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기술혁신 전략인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기술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뉴욕대 전략 교수님이신 슐링 교수가 선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Innovation 뭐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데 항상 분반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받아요. 학생들이 못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제가 잘 가르친다라기보다는 학생들의 니드가 거기에 많다라는 게 이제 그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재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엔지니어링 스쿨하고 비교했을 때 경영대가 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아닌가. 기존의 교수님들이 이미 데이터 분석의 역량을 상당히 가지고 계시고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컨텍스트 스페시픽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과대학의 인공지능을 다룬다고 해서 경영대 교수들이 인공지능을 한다고 해서 의과대학 도메인에 가서 뭔가를 도와주기는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뭐 혈압이 150이니 180이니 해도 거기서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쪽에서 어떤 그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낸다면 데이터와 이 데이터 분석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머신러닝 쪽, 인공지능 쪽 그쪽을 좀 커리큘럼에 반영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라면은 학생들이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한 몇 년 동안 목격한 거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제가 이렇게 본 걸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런 과목들을 충분히 못 들으니까 어디서 다 듣고 오더라고요.
이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배웠는지 머신러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워서 오고 데이터도 SQL 자격증까지 따는 아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공채는 잘 안 나오고 나오는 거 보면 다 텍 관련 기업들이고 자기네들이 뭘 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그 SQL 준 자격증이라도 딸래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자격증이라도 딸래요. 뭐 또 머신러닝을 어디 가서 배우고 뭐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기술 과목에 대한 니드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들여다보면 요즘은 인공지능이라도 다 통계 기반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고 경영대나 MIS 쪽에서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데이터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하면 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MIS라는 과목도 중요하지만 기술 경영이라는 과목도 상당히 점점 이제 MIS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IT가 여러 섹터들에 들어가서 지금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의료도 그렇고 자동차의 뭐 커넥티드 카도 그렇고 이제 모든 그 인더스트리에 IT가 들어가서 이노베이션을 하니까 그게 전략 아까 그 또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전략에서 전통적인 전략을 하신 교수님들이 하기가 조금 어려운 서브젝트들이 많아요. 기술 전략 쪽도. 그래서 MIS 쪽에서 앞으로 좀 데이터나 뭐 인공지능이나 기술 전략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 전략 교수님들이 하시는 걸 조금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느낌? 그 마케팅 하시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조금 제가 받으면서 조금 조심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조심은 하는데 그런 식으로 컨버징이 되면서 이 우리 학교처럼 여학생 중심이고 굉장히 제너럴한 경영 교육을 했던 학교들도 학생들이 점점 이제 데이터,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를 들어가고 싶다 한들 요즘 현대에서 하는 것들이 다 뭐 커넥티드하고 그렇잖아요. 아마존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어트랙티브하게 느끼는 인재들의 상이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력을 가진 공통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얘기하는 감이 있긴 한데 그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을 조금 집중해야 되지 않나 경영대가 앞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황재영 교수님은 뭐 사적으로나 또 학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나 항상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처장을 오랫동안 맡으시면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데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경험을 살리셔서 우리한테 또 좋은 의견을 내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황재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특별한 그 포커스 없이 한 질문만 던져서 보시는 교수님들마다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인 교수님이 이제 산업계와의 연계 이슈에 대해서 또 오재인 교수님 교육 내용,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 김경임 교수님 또 취업 역량이나 기술 경영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MIS 교육의 미래가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부적인 역량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IT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예견되고 준비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더 구체적으로 공감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IS 교수의 역할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 많이 해왔는데 이 코로나라는 외부의 환경의 급변 때문에 사실 20년 걸릴 일이 2년 만에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교육부에서 두 과목 이상은 온라인으로 다 과목을 듣는 것을 일반 대학에서는 용인하지 않았던 상황이 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모든 대학이 온라인으로 다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 제도를 어떻게 또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들도 결국 우리 교육계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술이 IT 기술을 우리가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VR, AR 이런 쪽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기본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스마트 공장에서 기계 업종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을 할 때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용될 건지와 금융 산업에서 자산 운영 업계에서 AI나 컴퓨팅 클라우드가 어떻게 응용될지, 이거는 도메인이 달라지면 완전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분야 혹은 도메인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너무 보편적인 그냥 프로그래밍 기술이나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 학생들의 역량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은 가리켜야 되겠지만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가리키기 위해선 MIS 교수님들이 다른 여타의 경영학과 전공 교수님들과 혹은 인문학 교수님들과 혹은 컴퓨터공학이나 산업공학 쪽 교수님들과 콜라보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래서 결국 MIS 교육도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이 앞서 나가기 위해선 이러한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교육, 융합에 대한 교육, 그러한 그 메커니즘을 잘 미리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황지연 교수님이 또 굉장히 큰 담론을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첫 의견을 들었으니까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을 제가 미리 준비해놨는데 안 가르쳐 드린 게 아니고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떠오른 질문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주연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의 핵심은 주로 산업체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만들자. 그리고 산학협동 교육하자. 예. 그 다음에 산업체의 니드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매체를 좀 잘 사용하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는데 그 이야기에는 결국 아까 이주연 교수님이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것이 이제 한계점으로 또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자면 앞으로 교수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이냐 이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교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히 MIS 분야에서 교수의 역할은 널리지를 전수해주는 사람이냐 또는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를 해줄 것이냐. 물론 뭐 양쪽 극단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뭐 각 학교별로 교수님별로 스타일을 찾아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재인 교수님은 좀 더 이제 학교의 학자로서의 입장을 좀 더 강조하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주연 교수님은 또 교수가 학생들보다 훨씬 사회를 접촉하는 외연이 넓기 때문에 교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을 김경민 교수님은 학생들이 대학교가 교육을 못하면 채워지지 못하면 학생들이 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채우고더라. 예, 사실 바깥에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사업도 있고요. 또 지금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이썬을 배우는 교육 과정에 유튜브에 있는 좋은 콘텐츠보다 내가 더 잘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수가 많지 않을 만큼, 교수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파이썬을 유튜브로 공부한 다음에 가르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교수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면 좋을 것인가, 학생들이 교수가 가르치는 것과 유튜브에서 보는 것과 또 학교의 역할과 내가 돈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지불한 가치만큼을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한번 우리가 받았죠.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오재인 교수님 벌써 답변을 다 메모해 놓으셨는데요. 예, 여쭤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특히 MIS 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5월 작가 아주 대척점에 있는 게 5월 아마일 것 같아요. 50년 전 교재도 전혀 지금 손상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이제 삼성 반도체학과, 여러분 그 성대 반도체학과 아실 텐데요. 거기는 삼성에서 뭐 다 뽑아주기 때문에 커리큘럼 개발도 삼성전자하고 성대하고 이제 협업해서 커리큘럼 개발까지 해버리고, 그렇게 다 뽑아준다면은 100% 현업이 맞도록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가령 반도체 공장 갈 건지, 우리 MIS과 나왔다 우리 전통적인 뭐 회사 갈 건지 IT 회사 갈 건지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IT 회사라고 하더라도 뭐 벤더사 갈 건지 소프트 회사 갈 건지 SI 회사 갈 건지 컨설팅 갈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를 타겟으로 우리가 커리큘럼 개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교수의 입장, 우리 교수의 역할 내지는 우리 커리큘럼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업종, 그 업종에서도 세부 업종으로 취업을 하든 간에 현업에서 적응할 수 있는 애프티튜드를 최대한 키워준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주연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그 좀 전에 오재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테크니컬과 이제 프랙틱스 두 가지 그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 그 한번 기업인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어떤 교육을 원하느냐 하니까 이제 그 나온 얘기가, 옛날 같으면 되게 이제 어떤 그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보면은 어느 학과를 나왔다 이걸 봤지만, 2019년부터 추세가 삼성전자 예를 들면은 학과목을 봅니다. 과연 그 어느 학과에서 어느 과목을 이수했느냐, 그런 내용을 3년 전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중심을 두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전체 그 추세 자체가 이제 첨단 기술이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 그런 부문에 프랙티스 기술을 이수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부분을 보니까 저 프랙티스 관계도 이제 그 확대된다. 그래서 오재인 교수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 것이 프랙티스 관계로 보면은 그 이제 저 학교에 와서 보니까 제가 2014년도 와서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현장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다가 2015년부터 학과 학생들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약 80명 정도를 사람들 탐방시키고 그다음에 여름방학하고 이제 겨울방학 때 현장 인턴십을 필수화시켰거든요. 이제 필수화시켰는데 인턴십을 그냥 가도 별 효과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이제 진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학생의 진로에 맞는 어느 기업에서 어느 기술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그 설계해서 보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와 같이 결국 이제 테크닉과 프랙티스 관계 그거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경민 교수님 그 학교의 학생들의 취업과 그 교수의 역할 사이의 문제가 이런 질문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편적 문제로 배울 점을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는지 또 김경민 교수님은 또 여학생들을 가리키는 학교의 여자 교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이 특별한 애로사항으로 작동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 그런 경험이 다른 대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님들이 배울 포인트가 있는 것은 없겠는지 그런 얘기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지금 기업이 저희들은 대부분 뭐 MIS 전공이 있는 학교 아니면은 이때까지 제너럴리스트를 키웠잖아요. 경영학 전공이라는 어떤 그 전공생들을 이렇게 배출했는데 지금 기업의 현안들을 보면 기업이 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IT를 가지고 IT를 사용해서 기업이 제공하는 어떤 value proposition을 바꾸고 그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그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이러한 전체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를 굉장히 고민들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경영학 6개 전공 중에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드리븐 한 IT 드리븐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 6개 전공 중에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뭐 프로세스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등등을 가르칠 수 있는 전공은 MIS 아니면은 생산 운영 쪽인데 생산 운영은 이제 팩토리 쪽이나 오퍼레이션 쪽에 포커스를 하고 그러면 MIS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과목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인데 테크놀로지 그 자체만을 우리가 그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제너럴하게 그 테크놀로지를 이해를 가르치는 거 하고 교육하는 거 하고 그 중에 모든 게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결국엔 남는 게 데이터거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에는 기업의 모든 오퍼레이션을 데이터화한다라는 거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기업에서도 가장 경영대 쪽에서 많이 왔으면 하는 쪽이 이 데이터 쪽을 많이 원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의 한 어떤 지금 조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여학생 친화적인 어떤 분야를 제가 그렇게 뽑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이제 경영대에서 지금 기술과 관련해서 가장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기술 전체에 대한 어떤 그 흐름 트렌드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쭉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해,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지금 키워내는 제너럴리스트한테 필요한 소양이고 그 부분을 MIS 쪽에서 해줄 수가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김경민 교수님 역시 데이터 전략학계 회장을 하셔가지고 예, 데이터 예. 아마 황재현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황재현 교수님도 데이터 전략학계 회장을 역임하셨는데 황재현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입장에서 김경민 교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황재현 교수님의 질문을 제가 대변한다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 for what? 황 교수님 어떠신가요? 뭐 여전히 데이터 분석 중요하죠.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보다도 저는 아까 얘기했던 도메인에 대한 주제 그리고 역할에 대한 주제가 더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보고 지금 코딩을 가리키고 파이썬을 가리키라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배워서 가리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니어 교수님이 가리킬 수 있는 주제와 주니어 교수님들이 가리킬 수 있는 주제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외부에서 환경적으로다는 대한민국이 인재난이다. 뭐 2023년까지 뭐 지금 필요한 IT 전공 인력들이 뭐 몇백 명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몇천 명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몇만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한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다 봤었을 때는 저는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이나 혹은 마이크로 러닝 프로그램, 우리 뭐 유튜브나 혹은 소셜 미디어, 팟캐스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 배우는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본인이 기술적으로 다 배울 수 있는 부분과 도대체 이걸 자기가 왜 배우고 이게 어떤 컨텍스트 사용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교수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딩을 더 몇 줄 적게 만들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현장에서 얼마만큼 자기가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그 교육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인구가 훨씬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재교육에 대한 것과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을 대학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이슈로다 여전히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 저 같은 경우 이제 ERP가 전공이라 전공이라기보다 ERP를 많이 봤기 때문에 SAP 같은 데 가서 이것 좀 학생들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논의를 해보자 그러면은 교수님 유튜브에 가시면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다 나와 있습니다. 가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정말도 많은 그 인도영어로 다 하고 있는 모듈 교육에 대한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우리 학생들한테 과연 모듈에 대한 기능을 얘기해 준다고 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 들어 있는 뭐 생산 기법, 뭐 영업 전략 기법, 뭐 이런 것들 MRP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컨텐츠에 대한 교육 그것이 이제 어떻게 기술이랑 연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교육자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학생들이 그냥 그 지식에 대한 것들을 갖고 해결하기에는 20대 초반 애들이 가질 수 있는 이해력과 범위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참 우리 진행팀에서 마이크를 하나 더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청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분 마이크가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기업을 변화시키고 제품을 변화시키고 또 전략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산업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초창기에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 정보 시스템 이런 수준에 있었고 또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지만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사물 인터넷이나 자율운행 자동차 같은 것들은 단순한 제품이라기보다는 우리 인류 문명사의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범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명의 탄생 과정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MIS라는 학문 분야나 MIS 교육이 올바른 포지셔닝을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 또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 변화에 앞장서서 있는 입장이기보다는 잘못하면은 오히려 소외되는 입장에 놓여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애플 이런 세계 탑 기업들이 모두 다 디지털 기업이 되어 있는 정말 디지털 세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디지털 세상이 되어 있는 모습에서 또는 그 앞으로도 새로 창출될 그런 기업들의 MIS 출신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우리 스스로 확신이 잘 서지 않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될 인력을 양성하는 것, 작은 벤처 기업도 일자리를 양성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또 카카오처럼 네이버나 카카오가 대한민국 역사의 디지털의 마지막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훌륭한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라고 좀 믿고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역사를 이어가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MIS가 과연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MIS 학회에서 어떻게 고민하면 좋을지가 저도 참 답이 없지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디지털은 강조되고 있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지 않은데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문화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사람을 바꿀 것인가 이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툴로 세상이 바뀔 거라는 것은 환상이 아닐까. 그 문제를 MIS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컴퓨터 사이언스에도 없고 경영학의 다른 분야에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아까 이와 비슷한 얘기를 잠깐 오늘 뜨신 분도 오재인 교수님 같은데요. 결국은 그 밸런스 같습니다. 그죠? 비헤비어럴, 프랙티컬, 아카데믹, 그다음에 테크니컬. 이거를 좀 확대 재해석해서 기존의 정보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의 디지털화, 컨버전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재해석하면서 MIS가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오재인 교수님의 40년 MIS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해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0년 못 된 것 같고요. 제가 칠수는 아닙니다. 40년 못 된 거 극찬이신데 그렇게까지 못 되고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좀 미국 앞선 대학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갑자기 이게 와튼 스쿨하고 MIT하고 스탠포드 그리고
또 그 너무 앞선간 대학들만 봐도 곤란하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주립대학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때 역시나 다를까 한 10년 전 인터넷 시대 15년 전 10년 전쯤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비헤이비어럴 과목들이 제법 보이더라고요. MSS 뭐 EIS, DSS 이런 거 보이던데 요즘 완전히 말끔하게 걷어내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헤이비어럴이 아니라 테크니컬한 쪽으로 가고 특히 MIT의 그 홈페이지 딱 들어갔더니 무슨 말이 나오냐면 충격적인데 How to compete the technical engineer hiring market. 완전히 테크니컬한 엔지니어링만 좋아하는 그런 현업 그 업계 하고 어떻게 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 정말 이 우리나라에서도 문송이란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 문송이 우리나라만 나온 말이 아니구나. 미국도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참 포지션이 어려움. 지금 그 우리 조 교수님 질문 중에 지금 방금 그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신데 또 거꾸로 제일 어려운 만큼 이걸 풀어야 우리 MIS가 도메인을 키울 수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더스트리 4.0 우리 MIS 다 그 도메인에서 우리 MIS 분야가 제일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IT 회사들은 작년에 표정 관리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고 우리 MIS는 정말 기회입니다. 기회. 그런데 기회라고 해서 이 도메인을 우리가 다 차지하고 다 우리가 특화시켜서 다 잘해보겠다.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대학들 공통점을 봤더니 아까 김경민 교수님 데이터 사이언스 그쪽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데이터 애널리틱스 또는 데이터 마이닝 이거 약방의 가축처럼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게 4차 산업혁명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AI, 빅데이터, 뭐 IoT, 뭐 모바일, 뭐 클라우드 많지만 우리가 전산과, 전자과, 컴퓨터공학과 이쪽하고 경쟁했을 때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제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아마 데이터 애널리틱스 이쪽일 것 같아요. 우리가 통계학 이쪽은 접근도 쉽고 컴퓨터공학이나 전산과 이쪽은 스탯은 상당히 좀 논외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데이터 애널리틱스 이게 다 다른 이 미국 선진 대학들도 들어간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선진 대학들이 POM 쪽 과목 심지어 스타캐스틱 프로세스까지 어떤 데 이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좀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한테 철로 얘기했는데 이걸 잘 살리기 위해서는 뭐 제가 꼭 AI나 이건 우리가 마켓 니치로 뭐 삼지 말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학교마다 다 AI에서 아니 우리 MIS 전공 그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가령 중앙대 같으면은 가령 보안 전공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는 또 보안으로 또 특화를 시키면 훨씬 어느 학교보다 더 MIS 전공이 크게 클 수 있는 배경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반로 쪽으로 이제 그 빅데이터 이쪽으로 데이터 애널리틱스로 우리가 강점이 있다는 이야기고 뭐 AI 쪽 뭐 하신 분들 머신러닝 쪽으로 뭐 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쪽으로 특화를 시키고 어떤 한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제자들 양성하면 이 제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큰 힘을 발휘해서 우리 MIS 분야 키우는 데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능력은 사실 뭐 워낙에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MIS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든지 간에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율운행 자동차에서부터 스마트폰 앱,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올바른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이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툴도 배워야 되고 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판단력도
배워야 되고 그 분석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되고 한편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도 만들어줘야 이 학생들이 몇 년 후에는 쓸모없어지는 인력으로 사이클을 내려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애프티튜드 말씀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전국에 300개가 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MIS 또는 MIS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과들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경영학과 안에서 MIS를 하는 곳도 있고 또 학교의 특성화나 분위기에 따라서 또 그 학교의 구성원으로 계신 교수님들의 구성에 따라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 달라서 우리가 MIS 분야의 공통된 비전과 공통된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또 학교별 특화를 어떻게 해서 그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대학교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앞에 계신 분들보다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의견과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청중에 더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의 토론을 들으면서 청중으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이 계신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고 새로운 사실도 좀 많이 제주대학교의 강재정 교수입니다. 지금 저도 MIS를 전공하고 있지만은 가장 어려운 점은 새로운 기술에 특히 이제 그 기술적으로 팔로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크니컬한 그런 파트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대학에 있는 뭐 교수님들의 어떤 강의를 다른 그 대학에서도 공유를 해갖고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면은 상당히 우리가 빨리 습득하고 이렇게 해 나가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학교 제도적으로 뭐 교육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왜냐하면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거에 따라서 커리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다 배워서 못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고요. 요즘은 또 유튜브 같은 데에서 좋은 그런 강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그 강의들을 블렌디드 해갖고 자기 이제 그 강의하는데 삽입을 하고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은 그런 것들에 좀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교수님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이제 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의 어떤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면은 더 나은 어떤 그 어떤 교육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질문 계속해서 해도 될까요? 네. 예, 저 제주대학교의 김근영 교수입니다. 저도 경영정보학과에서 한 20년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게 경영정보학과의 커리가 어쨌든 간에 경영도 알아야 되고 IT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이제 2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교육기간은 4년이고 또 학생들의 역량은 또 지방대에는 조금 낮으니까 실제로 그 의지도 없고 그래서 졸업을 해보면 실제로 이게 IT도 아니고 이제 경영도 아니고 아주
어, 중간 정도에서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인재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했을 경우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컴퓨터공학과하고의 그런 뭐 차별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하고의 차별성이랄까. 그래서 우리 경영정보학과에서 지금 다룬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면 경영도 해야 되고 뭐 소프트웨어 기획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코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거를 이제 아주 축소시켜 가지고 실제 아까 데이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만 이렇게 축소시켜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기업 입장하고 학생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기업에서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을 뽑지 경영정보학과 학생들을 뽑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IT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컴퓨터학과 가지 경영정보학과 오지 않거든요. 경영학과를 희망하다가 점수가 안 되든가 했을 경우에 경영정보학과를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경영정보학과에서 다루는 내용을 좁히고 비즈니스 부분을 하고 코딩을 하더라도 코딩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라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전처리 단계를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 이제 그 통계 쪽을 많이 집어넣어주고 그런 쪽에서 지금 커리를 우리 일반 표준 MIS보다는 좀 많이 변경시키면서 좁히면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기업 측에서도 이제 컴퓨터공학과 애들이 못할 부분들을 이제 경영정보학과에서 이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였습니다. 이제. 네, 김 교수님이 또 경영정보학과라는 입장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네, 아까 AI 얘기 여러 번 나왔는데 네, 오늘 그래서 말씀 우리- 잘 들었는데요. 네. 저도 마이크가 왔네요. 그 경희대 경영대학의 어떤 MIS 문화를 좀 소개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한 2년 전부터 개혁을 한 게 이제 AI 비즈니스라는 과목을 추가했고요. 그래서 MIS 교수님들이 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존 기업의 AI 그 적용 현황이라든가 AI 관련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소개하면 취업의 기회도 좋고 그래서 AI 비즈니스라는 과목 있고요. 그다음에 1, 2학년 학생들한테는 경영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파이썬이나 R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머신러닝 응용이라는 과목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다룹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약간 테크니컬하게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면 빅데이터 경영이라는 과목을 열어가지고 좀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경영 관점을 쓰는가 하는 그런 관점의 과목도 있고요. 좀 테크니컬하게 가면 이제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나 뭐 의사결정 모형의 분석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희대 자랑을 좀 하면 저희가 약간 쿨한 신규 과목 개설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과목을 열겠다 하면 선배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 거죠. 제가 2003년에 경희대 왔을 때도 제가 세 과목을 새로 만들었는데 좀 겁을 내면서 만들었는데 그냥 통과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학교에 있을 때 만든 과목이 있는데 최근에 우연히 보니까 그 과목이 아직도 있어요. 22년 전에 만든 과목. 그러니까 그 대학의 경우는 교과목 개편이 상당히 어려운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경희대는 그 신규 과목을 누가 개설한다는 걸 좀 쿨하게 놔둔다. 또 경희대가 또 좋은 게 막 골프 경영, 뭐 외식 경영, 스포츠 경영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학과나 다른 캠퍼스가 하는 걸 또 쿨하게 놔둬요.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경영 인증에는 불리하잖아요. AACSB나 그런 건데 경영 인증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뭐 다른 어떤 골프하는 교수님이 경영하겠다 그래도 놔두고 약간 그런 문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너그러운 학교죠, 약간. 예. 그 다음에 또 저희 MIS에서는 전임 교수랑 어떤
이경정 교수님이 과목을 만들겠다 그럴 때 안 된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여전히 안 되네요. 예. 지금 마이크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김경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어디 가서 이제 배워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되면 계속 깊어지게 되면 대학에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경영정보학과에서 그런 것들을 혹은 경영학과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온라인에 나와 있는 많은 그 교육 업체들, 뭐 그런 업체들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면 이게 만약에 축적이 되면 경영정보학이라는 것에 대한 미래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굉장히 몸에 와닿도록 이제 좀 이렇게 우려스럽거든요. 그게 꼭 경영정보학뿐만 아니라 대학이 이번에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온라인 그 교육 업체들이 이제 대학들이 못 해주는 것들을 발빠르게 해준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경영정보학이 그런 기술적인 면에 있는 그런 전공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지금 산업공학과하고 경영정보학과하고 사실은 좀 지향하는 바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술과 경영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지향점이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 산업공학과는 학문적으로 조금 기틀이 잡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기업들에서 좀 수요가 있고, 근데 MIS 부분은 실제 경영에 묻혀서 실제로 그게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우리끼리만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공학하고 경영정보학과하고의 그런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기업에서 어떤 수요가 있고 학생들도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산업공학과 관련해서는 뭐 이주연 교수님이 산업공학과에 계신데, 저도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지금 경영학과에 있습니다만, 산업공학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커리큘럼과 지금의 커리큘럼이 완전히 다르죠. 산업공학은 변신하는 학과의 대명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공학을 볼 때는 이제 그 전통적인 산업공학을 해서는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공학도 기본적으로다가 산업공학 플러스 IT의 기반 기술들 그걸 알아야지만 쓸 곳이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제가 2014년도에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느낀 점이, 이제 산업공학과 이제 교과목을 다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건 이제 아주대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IT 기반 기술이 너무 취약해. 그래서 이제 교과목을 한번 전체를 바꿔보자 해서 그 교과목을 바꾸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주로 이제 그 이번에 산업공학 플러스 주로 이제 인공지능 중심의 이제 IT 기술 해서 교과목의 40%를 바꿨습니다. 이번에 바꿔서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교과목을 바꾸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고도 저는 이제 느낀 점이, 이제 경영정보를 과연 잘못하면 상당히 애매모호해졌을 때, 정보도 아니고 경영도 아니고 이런 관점이라 제가 느낀 점은, 경영정보의 강점은 결국은
전략과 비즈니스 연계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MIS 이제 단점 부분은 테크니컬이 좀 약하다. 약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그 이제 아까 나왔지만 과연 MIS 한 학생들이 코딩을 해야 돼 말아야 되느냐? 제가 보는 것처럼 기업에서는 코딩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MIS를 한 학생들도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제 데이터 관계가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데이터 기반 교육 관계 주로 뭐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원들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런 수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이경영 교수 말씀대로 인공지능의 그 기반 기술들. 결국 이제 크게 볼 때 뭐 파이썬이 되든 텐서플로 되든 그런 기반 기술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학생들은 이제 경영정보학과나 MIS를 원하는 학생들은 사실 인문계열 학생이거든요. 코딩 쪽에 적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든가 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식의 기본 전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코딩이나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많이 강조하면서 끌어가는 것이 잘 따라올 수 있는 건지 실제로 원래 IT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경우에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20년 동안 항상 끌어가는 게 이게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다 보니까 참 중요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그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경영정보에서 코딩 측면이 있고 산업공학의 코딩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 이제 코딩을 역량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데 이제 산업공학이 됐던 경영정보도 코딩의 역량을 갖춘 사람은 산업체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저희가 오늘 토론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대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학생이 어떤 사람으로 크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라는 학생의 꿈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교수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어떨 때는 어드바이저로 또 어떨 때는 패실리테이터로 어떨 때는 링킹 핀으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교수의 역할에 가깝지 않을까. 그 패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바람직한 과목이 있고 또 외부의 교육과 대학교의 교육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과목이 있고 또 대학 간 협력을 통해서 한 그 스타 교수님의 친절한 교육을 여러 학생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과목이 있고 또 교수가 학생들과 원투원으로 인터랙션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사례를 토론하고 학생들끼리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목이 있는 만큼 MIS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MIS가 코어 널리지의 상당 부분을 사실 잃어버렸습니다. MIS의 코어 널리지의 출발점은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시작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능력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지금 중심되어 있지만 그것이 MIS 테크놀로지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SPSS를 MIS가 개발하거나 MIS가 더 잘 썼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나 MIS는 단순한 통계 분석도 아니고
단순한 데이터의 관리도 아니고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방향성을 잡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팀을 만들고 그 팀의 코디네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팀의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MIS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들도 많은 고민과 변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 1분씩 파이널 코멘트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민 교수님. 그 경영학 전공 학생들의 졸업생들의 경쟁 우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경영학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이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IT와 DT를 접목했을 때 기업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새로운 신경영인이 되지 우리가 그런 신경영인을 교육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그 최병구 교수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은 학생들이 보통 얘기를 해보면 4년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5년, 6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서 휴학을 해서, 과거에는 외국을 나갔지만 지금은 바깥에 나가서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 기존 그 교원들의 역량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채용하는 교수님들은 조금 학생들이 지금 바깥에서 채워오는 그 분야에 대한 교수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MIS의 역할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래서 다른 전공 교수님들한테 조금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은 경영이 되어야지만이 경영대 졸업생들이 경쟁력을 가진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기술을 입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한 학기에 한 과목이 일주일에 3시간씩 16주입니다. 14주 빼면 사실은 50 몇 시간 정도 돼요. 일반 기업에서 재교육 받거나 혹은 전공 교육 받을 때 일주일 분량을 우리는 한 학기 동안 가리키는 겁니다. 한 과목에. 그러면 4학기 가리키면 한 학기에 6과목 받는다 그러면은 한 6주짜리, 그리고 4학기 하면은 24주짜리 교육을 받는 것을 우리는 2년 동안 전공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애들이 6주짜리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얼마나 그 능력 있는 기술 능력가가 되겠는지는 좀 퀘스천업을합니다. 아까 우리 강 교수님 정말 좋은 의견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타 강사가 과연 코딩 교육을 잘해서 30억 번다 그러더라고요. 메가스타디에서 일타 강사들은 한 달에. 네, 그런 사람들이 가리키는 지식만 갖고 애들이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MIS 교육을 하는 부분은 연구 기반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 기술에 대한 거나 이런 기술보다는 우리가 MIS 학위 논문도 있고 뭐 석박사 논문을 지도할 때 분명히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융해가 돼서 그것들이 잘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스트럭처럴도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MIS에서의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학생들의 그 IT 교육에 혹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물론 미국도 지금 많이 데이터 포커스 돼 있는데 저는 교육이라는 것이 사이클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막 IT에 대한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일어나고 나면 그것이 뭐 한 4,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죠. 한 예만 들면, 제가 시간을 잡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교양 과목 중에 전공 과목이 다양한 학생들이 와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그러한 그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인문대 쪽, 경영대 쪽, 공대 쪽 이런 학생들이 모인 팀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봐라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느리지만 의미 있는 게 나온 반면에 쪽수가 안 맞아서 명수가 안 맞아서 공학 쪽 애들만 5명을 했더니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자동으로 딱 가면은 문이 열리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만들고는 애들이 박수 막 치더래요. 우리 해냈다고. 근데 그거 왜 하니? 라고 했더니 아무 애들도 대답을 못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의 교육이 밸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결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MIS 강점 부문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량 그건 좀 더 살려나가고 그다음에 MIS 일단 단점 부문들 테크니컬 측면을 그건 이제 좀 더 강화시키는 것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코딩 역량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기술 역량 그런 부분인데 학교마다 보면 이제 학교에서 그 교과목에 없는 경우는 있지만 외부에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저희는 이제 산업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테크니컬 교육하는데 많은 애를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법을 저희 랩실에 들어온다. 필수 요건이 뭐냐면 딥러닝 기반의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940시간 이수해야 돼요. 6개월 동안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딱 들어오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개월 동안 940시간 하다가 외부에다 위탁을 시킵니다. 시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안 나와요. 외부 위탁 교육 시키고 그 학생은 토요일만 나와서 2과목만 들어요. 그게 이제 한 학기 지나면은 940시간 교육을 시키니까 그래도 기본에 그 눈을 뜨더라. 이런 것을 발견해서 결국은 우리 학교 내에 그런 테크니컬 교육이 없더라도 외부의 그 위탁 교육 그런 기회는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이 붐을 일어나면서 전자상거래가 뜨면서 우리 MIS 분야가 어떠한 전공보다 우수한 애들이 많이 온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경영정보학과 있는 학교는 경영학과보다 카트라인이 높았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좀 서운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MIS 커뮤니티에 관련된 교수님 학회 다 이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2의 붐 4차 산업혁명의 제2의 붐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조남재 교수님 주도적으로 이런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신 거 굉장히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해답은 안 나왔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다 이거에 대한 감만 잡고 우리가 가더라도 학교에 돌아가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서문답 같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조선 말에 저기 황준원의 조선 책략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 주일 공사였는데 조선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 친중, 결, 일, 연미.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일본하고 결속하고 미국하고 연결을 시켜라. 이게 조선이 살아남는 전략이다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우리 MIS는 친경영학, 결속은 누가 왔느냐? 캄사이, IT, 스탯, 법철학. 그리고 누가 연결시키냐? 현업. 그래서 친경영학, IT, 캄사이, 스탯, 현업. 감사합니다. 오재인 교수님이 다음에 쓰실 책 주제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MIS 교육의 문제는 오늘 하루의 토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태주 교수님 교육연구회 회장이신데 앞으로도 이런 논의가 지속이 돼야지 MIS 분야가 더 의미 있는 길을 모색하는 길을 밟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또 교수님들도 이런 토론에 모두 다 관심을 가지시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MIS가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떠밀려가는 인재들이 아니고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또 세상이 변하면서 그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재, 이런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전공 분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우리가 좀 더 인간적이고 바람직하고 그러면서도 경쟁력 있는 미래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모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MIS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토론에 조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